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디오 리뷰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제품들을 소개를 하면서 가장 뭔가 자괴감이 든다거나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품을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음질이죠. 음질. 기능에 대한 설명은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음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칭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질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의 오디오 선택법, 그리고 음질의 중요성, 음질의 다양성, 그런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분들과 좀 즐겁게 유익하게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득 집에서 쉬다가 다음 컨텐츠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당장 제가 오디오 입문자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은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이 몇 가지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좋다, 이거 20가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유익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품 20가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정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개념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최신 제품이 더 낫기는 더 낫더라. 뭐 디지털 포맷이라든지 디지털 방식에 따른 차이가 한 1년 전 제품과 나중에 제품끼리의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제품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제품들 중에서도 한 2년 전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요즘 그 제품 추천 많이 하시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2년 전에 추천해 놓은 것은 요즘 추천 많이 한 게 아니죠. 2년 전에 추천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추천해 놓은 것과 요즘 추천한 것은 또 기준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최신 제품이 더 돋보이긴 하더라.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뚜렷한 개성이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유독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매력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따져봤고요. 그리고 음질 위주로 음질을 향상시켜주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음질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제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입문용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20가지를 추천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한번 읊어보도록 할까요? 액티브 스피커 중에서는 엘락 데뷔 커넥스 A1 액티브, 그리고 트라이앵글 LN01A, 그리고 더 플러스 오디오 턴테이블 스피커, 그리고 JBL 4305P 스피커. 앰프 연결이 필요한 패시브 스피커로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 그리고 미션 ZX3. 블루투스 리시버 및 DAC 제품으로는 디오/3와 디오/5, 6 이런 제품들 추천하고요. 미션 커넥트 DAC 프리앰프 겸 헤드폰 앰프 겸 블루투스 리시버 어댑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 다기능의 제품을 또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올인원 앰프로는 누프라임의 WR2와 STA100 조합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엘락의 DS-A101G라는 제품이 정말 훌륭한 가격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로는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플레이라는 제품과 오디오랩 옴니아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리뷰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카바스의 올인원 제품인 어비스라는 올인원 앰프를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인티엠 프로는 17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캄 SA20이 그 가격대에서는 최고 고성능 인티앰프다.
그리고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한 가격대에 약간 뭐 몇만 원 더 주면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유니슨 리더치의 유니코 프리모도 어느 누구도 깔래야 깔 수 없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고가의 유니코 누오보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빈센트 오디오의 SV237 MK2도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마란츠의 인티앰프나 올인원 제품도 믿고 사용할 만하다. 돈값은 충분히 하더라.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액티브 스피커로는 이런 제품과 매칭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우수한 상품성과 뭐 좋은 음질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네렉 액티브 스피커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자면은 곧 있으면 또 국내에 출시하기로 되어 있는 미션의 778X라는 블루투스 인티앰프가 있습니다. 크기가 앙증맞게 생겨가지고 전면 폭이 좀 좁아서 책상이나 이런 데 놓고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텔레비전 밑에다가 무슨 뭐 제품을 크게 부피가 크게 많이 두지 않는 추세인데 미션 778X라는 인티앰프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20가지 정도의 제품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가장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무선 액티브 스피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트라이앵글의 LN01A라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엘락의 데뷔 커넥스라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피커는 영국의 어쿠스틱 에너지의 A1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두 가지 스피커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기능까지는 탑재를 안 했지만 상당히 고성능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또 한 가지 제품이 있네요. 더 플러스 오디오의 더 레코드 플레이어라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저 제품도 상단은 턴테이블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턴테이블이면서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작동을 해주는 독특한 컨셉의 올인원 스피커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북쉘프형 액티브 스피커부터 안내를 해보도록 하죠. 트라이앵글의 LN01A라는 이 스피커는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스피커라고 한다면은 유명한 브랜드가 일단 대표적으로 마샬 스피커 있죠. 제네바 스피커 있죠. 그런 제품들이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타입의 스피커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웬만하면 쓰시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LN01A 같은 경우가 2대죠, 2대. 근데 가격이 아마 일반적인 가격이 뭐 한 75만 원 그 정도 하나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격 대비 까일 일은 별로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고 색상도 여러 가지고 그릴도 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면서 기본적인 음질도 좋은, 그리고 고음부하고 저음부 톤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음질을 좀 더 만족스럽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그다지 작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3평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을 하셔도 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제품이 출시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제품이 이번에 엘락에서 데뷔 커넥스라는 스피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엘락이라고 하면은 독일의 저명한 스피커 제작사이면서 저희 채널에서도 카리나 BS243.4라는 스피커를 소개를 했었죠. 소리의 정교함이나 소리의 해상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다른 오디오 평론가분들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엘락의 그런 대표 제품들이 뛰어난 음질을 보장하는 이유가 엘락처럼 AMT 리본 트위터를 오랫동안 많은 제품에 사용해본 제작사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소리의 디테일이나 생동감이 뛰어난 사운드를 재생하는데 그런 AMT 리본 트위터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리의 생동감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음질을 들어봤을 때 블루투스 방식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선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해상력이 좋을 수가 있지? 하모니컬이 어떻게 이렇게 풍부할 수가 있지? 그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법한 음질이 나와줍니다. 엘락 데뷔 커넥스 이 제품은 저희가 청음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그냥 유튜브 녹음된 음질로만 들어보셔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트라이앵글한테 미안해지긴 합니다만은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트라이앵글에는 없는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한 HDMI 단자도 갖추고 있고요. USB DAC 단자도 갖추고 있는 게 또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어쨌든 이 엘락의 데뷔 커넥스라는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고급 스피커 제작사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가성비, 고성능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스피커는 어쿠스틱 에너지의 A1입니다. 어쿠스틱 에너지가 그동안 좀 활동이 좀 뜸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오디오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 북쉘프 스피커라는 것을 가장 최초로 히트를 시킨 브랜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어쿠스틱 에너지의 A1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영국의 어쿠스틱 에너지에서 A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를 내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디오라는 취미는 부호들이 넓은 응접실이나 거실에서 즐기는 취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북쉘프 스피커를 고급으로 만들 이유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쿠스틱 에너지에서 A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오디오 평론가들이 아주 극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작사에서 소형 북쉘프 스피커도 고가로 제작을 해도 팔리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후속으로 만든 스피커들이 프로악의 1SC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토템의 모델 1이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사실상 BMW의 805라는 스피커도 그 이후로 나온 스피커였고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오디오 역사상 A1이 갖는 의미는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액티브 스피커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비슷한 가격대에 200만 원대의 북쉘프 스피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하이파이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했을 때 A1 액티브 스피커보다 가격 대비 더 고성능이라고 할 만한 액티브 스피커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앰프도 각각 따로따로 모노로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음악적이면서도 진하고 진중하고 깊이감 있는, 그리고 소리의 밀도감도 좋은 그런 상당히 고성능의 사운드를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톤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좁은 방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넓은 거실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음부를 조정을 해준다거나 고음부를 조정을 해준다거나, 그러므로 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또 저 뒤에서 소개를 할 블루투스 리시버라든지 아니면 외장형 DAC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성능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대표 제품을 또 소개를 해보자면요, 비슷한 액티브 스피커 중에 제네렉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제네렉이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모니터형 스피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더 디자인을 좀 더 산뜻하게 내놓은 가정용 홈용 스피커라고 내놨던데 좀 소형으로 예쁘게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제품도 못 받아보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대표 제품들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었기 때문에 제네렉은 깔끔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색이 매력적이라거나 음색이 감미롭다라거나 음색이 음악적이다라거나 그런 느낌이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깔끔 단정하면서도 모니터적인 사운드를 재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모니터 스피커 제작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제품이 블루투스 기능이나 음악 재생 기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렉 스피커에 저쪽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블루투스 어댑터라든지 블루투스 리시버 같은 거를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PC용 스피커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외장형 DAC를 연결해서 제네렉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피커 마지막으로 더 플러스 오디오의 더 레코드 플레이어 턴테이블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저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사용하는 스피커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입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스피커 중에 제가 근래에 경험해 본 스피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음악적인 느낌도 상당히 뭔가 아련한 느낌의 클래시컬한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해줘요.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풍적인 감미로움, 뭔가 아련한 느낌의 음악적인 향수, 추억에 젖어드는 듯한 그런 감미로운 사운드, 넉넉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 턴테이블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블루투스 음질도 그렇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가 와이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좌우측에서도 사운드를 내줄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운드를 이렇게 펼쳐내주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턴테이블로 LP를 재생하면 훨씬 더 느낌이 좋겠죠. 그런데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사용을 해도 저는 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디자인적으로나 만듦새로나 뭔가 질리지 않으면서도 클래시컬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리고 분명히 퀄리티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거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스피커가 바로 저 더 플러스 오디오의 더 레코드 플레이어라는 제품입니다. 자, 하마터면 빠뜨리고 갈 뻔한 굉장히 중요한 기종이 있습니다. JBL의 4305P라는 제품이죠. 비슷한 컨셉으로 한 250만 원으로 오디오 입문하기 영상을 제가 몇 달 전에 했었죠. 거기에서도 동일한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이 삼성에서 직판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최고 베스트 제품으로 추천해도 손색이 없죠. 디자인 예쁘죠. 뭐 디자인 레트로 하면서 예쁘죠. 그릴을 씌워놔도 예쁘죠. 그릴을 떼도 예쁘죠. 그리고 마감도 고급스럽죠. 기능 뭐 최신 기능 싹 다 되고요. 그러면서도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어쿠스틱 에너지 A1 액티브라는 스피커하고 가격이 얼추 비슷해요. 물론 단품 가격으로는 얘가 더 쌉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어쿠스틱 A1 액티브 스피커에 이런 제품을 하나 끼얹어 주면 가격이 비슷해지고 기능도 비슷해져요. 그러면 상당히 비교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JBL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산뜻 발랄합니다. 산뜻 발랄해요. 소리가 쉽게 나와요. 소리가 쉽게 나온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쿠스틱 에너지 A1의 사운드는 강력합니다. 진중하면서도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강력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르를 가릴 수도 있는 거죠. JBL은 장르를 별로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대역의 사운드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굉장히 생기발랄합니다. 근데 얘는 선명도가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쪼여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JBL의 사운드는 내추럴해요. 산이나 들이나 바다에 갔을 때 바람이 슉 불면서 느껴지는 그런 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쿠스틱 에너지 A1 액티브 스피커는 되게 진지한 분위기, 되게 진중한 분위기, 그리고 되게 심각한 분위기, 그런 느낌의 사운드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뭔가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집에서 좀 산뜻 발랄하게 기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뜰 수 있게끔 음악을 좀 가볍게 틀어놓고 싶어.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넓게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JBL이 맞아요. JBL이 맞고, 나는 오디오적으로 강력하고 명징하고 정교하고 또렷하고 힘이 이렇게 꽉 쪼여져 있는 듯한 강력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쿠스틱 에너지 A1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에너지 A1 액티브에 지금 여기 보이는 미션 LX 커넥트 DAC라는 제품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얘하고 거의 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살 것이냐, 이 제품을 살 것이냐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호불호나 브랜드 인지도나 사용 편의성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음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패시브 스피커들을 모아봤습니다. 패시브 스피커라는 것은 앰프를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스피커들을 말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액티브 스피커라는 것은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앰프가 필요가 없는 스피커들을 보고 액티브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이 스피커들은 지금 이렇게 작은 스피커들을 보고 북쉘프형 스피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크기가 큰 스피커들을 보고 톨보이형 스피커 혹은 플로어 스탠딩형 스피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브랜드로 보자면은 모니터 오디오, 트라이앵글, 와피데일, 그리고 미션 이렇게 4가지 브랜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하이파이용 스피커를 입문을 해보고 싶다. 그럼 와피데일입니다. 와피데일 너무 좋아요. 와피데일. 참고로 와피데일의 저 톨보이형 스피커가 12.3입니다. 다이아몬드 12.3. 저 12.3이라는 스피커가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 하이파이 오디오 매거진인 왓 하이파이지에서 출시된 이후로 매년 올해의 스피커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가장 오디오 인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오디오에 가장 열정적인 국가인 오디오 왕국인 영국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스피커가 우리나라에서 69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 비싼 가격에 더 좋은 톨보이형 스피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음색 성향은 모범생 스타일이죠. 밸런스 지향적이지만은 소리가 좀 예쁘게 느껴지는, 소리가 쉽게 나와주긴 하지만 적당히 소리의 밀도감도 있고 도톰한 느낌도 있으면서 소리가 예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음색도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음색이 감성적이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걸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트라이앵글인 거예요. 트라이앵글.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되겠습니다. 과거에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해외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이렇게 활발하게 받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보레아 시리즈가 나오면서 아주 대박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해외 평가도 굉장히 우수하고, 유럽의 영상음향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A사. 거기에서도 올해의 스피커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사용하면은 다른 뭐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하는 스피커라든지 다른 뻣뻣한 음을 내는 스피커라든지 뒤틀어지거나 좀 부담스럽게 대역 밸런스를 내는, 너무 무식하게 사운드를 내는 그런 스피커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소리의 감성적인 측면, 소리의 촉감, 질감, 표현력,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주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스피커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가장 저명한 오디오 매거진인 스테레오파일즈에서 A클래스 추천 제품으로 추천되고 있어요. 이 가격대 제품들이요, A클래스 추천 리스트에 오른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확하게는 실버 500이 A클래스로 추천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실버 300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일본 매거진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영국 스피커니까 영국 매거진에서도 말할 나위 없이 평가가 좋죠. 올해 오디오 스피커 세트로 매년 또 선정이 되고 있고요. 스피커로서의 경쟁력은 더 이상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평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칭찬하는 거에 비해서 음질이 별로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드럽고 풍부한 사운드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보다는 다른 스피커 사세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오디오적인 쾌감,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하고 좀 모나지 않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개성이 워낙에 뚜렷뚜렷해요. 그래서 약간 중저음은 단단하고 스피드감이 있고 팽팽하게 이렇게 쪼여진 듯한 그런 중저음을 재생을 하고요. 중고음의 이미징의 표현이라든지 초점의 표현이라든지 중고음의 선명도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클래스를 넘어섰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평가를 하셔야지, 이 스피커를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그냥 밸런스 지향적인 그런 스피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음이 좀 안 나오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제품을 그냥 고성능 하이엔드 스타일로 매칭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시면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외에
미션 ZX3도 얼마 전에 수입사에서 가격을 할인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 구매를 하셨으면 상당히 잘 샀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은 만듦새가 엄청 좋잖아요.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고급스럽게 생겼고 풀 하이그로시 마감이고, 그리고 음질도 들어보면 상당히 산뜻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나오고, 가격을 조정을 이렇게 하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들은 과도하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정도의 스피커들이 100만원 언더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0만원 넘는 무선 스피커들 요만한 거 많이들 사시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보다 한 10배는 더 팔려요. 200만원 넘는 요만한 무선 스피커는 돈 안 아끼고 사시면서 요런 애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